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9월 26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시작하기 전에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SJ 양님께서 슈퍼챗으로 인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사인 코너 이름을 하나하나씩 호명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주셨는데요. 반갑다. 그리고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욱더 반가운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필리버스터의 남자. 저희가 시간이 쫓길 때마다 더욱더 네, 네, DMR 하지 못하시는데 오늘 김민아 평론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스포를 미리 드리면서요. 네. 끝까지요? 네, 저 6시까지 끝까지 달립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명태균,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 네, 명태균 씨 관련해서 뉴스토마토가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 이 씨 설명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이준석 돌풍과 윤석열 등장의 배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표가 불가능한 자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출마를 권유하고 또 언론의 주목을 끌었다라는 건데요. 토마토가 입수한 명 씨와 이 씨 음성 파일에 따르면 지난 대선 기간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맨날 윤석열이 한테 보고해줘야 돼. 또 윤석열이가 좀 달라고 그러네 라고 말하는 부분도 포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1년 6월 당대표로 이제 당선이 될 때도 명 씨의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명 씨와의 만남 이전에 이미 자신은 출마 의사를 밝혔고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지지율 1위를 했다 면서 뉴스토마토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저에게 확인을 했으면 될 텐데 의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어쨌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으로 모여지는데요. 뉴스토마토에 이 사실을 제보했던 이 씨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이 씨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2021년 6월 보궐선거 직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들려주었는데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내용이었다고 하고 여기서 오빠는 맥락상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즉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후보로 공천되는데 개입을 했다는 정황이라는 해석입니다. 연일 보도가 되자 명태균 씨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박재홍의 한판 승부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 본인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원본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본 사람은 4명밖에 없다면서 이 뉴스토마토가 원본을 공개하면 지난 대선 때부터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명태균 씨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제 김 여사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과 공천 관련해서 김 여사와 자기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원본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상황이 공천 개입 의혹이 더 커질 거라고 김민아 평론가는 내다보십니까? 의혹이 커지느냐? 의혹은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러면 그 의혹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파장은 뭐 끝까지 가겠죠. 끝이 어디죠? 수습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동안 이 보도가 나온 지 이제 한 2주 됐나요? 처음 나오기 시작한 지까지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 스케치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전제로 해서 밑그림을 막 그렸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밑그림에 이제는 색칠도 하고 거의 디테일한 부분에 붓질을 하게 되는 데까지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예. 그 밑그림을 거의 안 고치고 이 뉴스토마토의 보도가 그러한 이 밑그림을 다 뒷받침하는 보도들이 쭉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 밑그림이라 하시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가장 큰 스케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의 어떤 뭐랄까요 처지와 예.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거기에 이제 그 당시 2022년 보궐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총선까지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어떤 사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제 나온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뉴스토마토의 오늘 보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어떻게 이제 가까워지게 됐느냐.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게 이제 10월 달일 것 같은데 국정감사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씨가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회계 책임자. 네. 뭐 회계 책임자이기도 하고 명태균 씨하고 사실은
같은 일을 도모하는 사이이기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 어쨌든 김영선 전 의원 측에 또 명태균 씨가 꽂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증언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국정감사라는 거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러쿵저러쿵 문제 제기를 하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령 지금도 보도해 보면은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한 음성 녹음을 창원 시청 공무원들한테 들려줬다는 거잖아요. 네, 오빠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그 워딩이죠. 네. 네, 창원 시청 공무원한테 들려줄 정도면 여기저기 막 들려주고 다녔겠죠. 근데 아무튼 이걸 들려줬다는 것이고 추정하기로는 이렇게 많이 들려줘가지고 지금 이 씨는 이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이 말을 기억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녹음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근데 그랬으면 이분은 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건 이제 제3자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오픈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통비법에 걸리는데 예. 국정감사라고 하는 건 국회에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이걸 공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사안이 다를 수 있죠. 면책특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하는 거는 증인이라는 거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하는 거고 증인이라는 거는 그 국회의원이 하는 국정감사에 뭔가 도와주러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료를 이 국회의원한테 제공하거나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의 주체가 되는 거는 국회의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언론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의 한계로 인해서 확인하지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10월 달에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면은 상당히 많은 걸 더 알 수 있게 된다. 뭐 오늘 이런 걸 확인한 겁니다. 오. 보도를 해석해 주셨네요. 워낙 보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해석과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근데 같습니다. 설명을 오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여론조사 검찰총장 그만두고 오겠죠. 검찰총장 그만두고 내가 선거를 나갈까 말까 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을 텐데 여론조사를 자기가 돌리고 그 당시에 자기가 만든 연구소 있잖아요. 네. 자기가 만든 연구소 열심히 등록도 안 된 기관인데 공표하지 않으면 자기가 돌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돌리고 나서 그걸 들고 가가지고 총장님 출마하시면 대박 납니다. 대통령 됩니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 돌릴 때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비용. 네. 이 비용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가 예를 들면 자기가 지금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지지율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를 캠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지출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명태균 씨가 알아서 돌린 다음에 그걸 계속 보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잘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고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그 명태균 씨는 지금 돈을 쓴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자기 돈 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꼭 돈을 내가 받는 건 아니더라도 대가. 뭔가의 대가를 원했을 수 있고 그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나 이런 걸로 돌아왔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서울법대 출신이라서 김영선 전 의원을 좋아했다고는 기사에 나오는데 과연 그랬을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걸로 돌아왔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하지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통해서 또 목표했던 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명 박사님은? 명 박사님. 목표했던 바가 있는데 어쨌든 돈을 쓴 게 있으니까는 돈을 또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가가지고는 반띵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띵이라는 용어가 좀 그런가요? 여기 좀. 뭐 실제로 본인이 하신 말씀이지 않나요? 예, 품위 있게 해야 되나요? 절반을 내놔라. 품위는 있으면 좋습니다. 네. 네. 세비 절반을 내놔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절반을 갖고 가는데 절반을 갖다가 또 이게 저는 국회의원이 5선 6선 시대는 국회의원이 아무리 선수가 뭐 그렇다고 하고 자기가 선수가 높은 사람이 아무리 브로커 분이 자기를 당선시켜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그래도 세입이 절반을 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것도 받는 방법을 지정을 하잖아요. 난 직접 받는 건 싫고 서랍에 넣어놔라. 그러면은 내가 파견한 그 직원이 간접 전달해 줄 것이다. 그 지정을 해준 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김영선 의원이 또 벌벌 떨면서 전화를 해서는 명본부장 기분 좀 풀렸어? 그 직원한테 물어보고 오늘은 사무실에 나와? 물어보고 기분이 풀렸다니까 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계속 이 디테일들이 보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김영선 전 의원은 그렇게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느냐. 명태균 씨 뒤에 누가 있기에. 그렇죠? 그리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을 어떻게 어떻게 꽂았길래 김영선 전 의원이 아유 명태균 씨한테 이런 걸 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가. 명태균 씨는 어떻게 꽂을 수 있었느냐. 이게 다 김건희 여사든지 용산이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이런 퍼즐 조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개입 의혹은 거의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림이 싹 그려지는 단계까지 온 거다. 김민하 평론가가 거의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아니라 뉴스 도마도가. 도마도가. 네. 예. 그러면 그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라고 하는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가요? 그건 이제 앞으로 또 보도를 지켜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선 실세까지 나오려면 그냥 공천 개입에만 이 한정돼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 김영선 전 의원 하나를 그냥 꽂아서 이 사람이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한 건데 그리고 나머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마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선시키는 데 약간의 조력을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비선실세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 사람이 혹시 조언을 했다든지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 거를 그대로 했는데 이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뭐가 됐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신뢰를 하게 됐다든지 그러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든지 명 박사님의 매력에 이랬다면 이제 비선실세가 되는 것인데 그랬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정말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하지 않았어요? 천공은 억울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김준일 평론가가 네. 그런 취지 이야기를 했죠. 거의 이제 그런 얘기도 될 수도 있다. 그런 시나리오가 맞다면 근데 이제 나오는 걸 한번 지켜보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 거죠. 도마도 보도를 계속 지켜보자. 뉴스 도마도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데가 될지는 지켜보십시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윤 쪽은 김 여사만 빠져나가면 고민 없어. 네, JTBC 보도도 이런 내용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 사건의 주포 김 씨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직원인 민모 씨에게 쓴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 쪽은 김 여사만 빠져나가면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런 고민 없는 사람들이라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다고 적은 부분이 이제 JTBC 보도로 알려졌는데요. 이 편지를 쓴 걸로 추정이 되는 시점이 2021년 10월인데 이 당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로 나설 때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본인들만 처벌받고 김 여사만 처벌을 피하는 이 상황을 우려하는 정황으로 보이는데요. 김 씨는 이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10월 중순에 체포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그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직원 민모 씨가 2012년 1월에 김 여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주고받은 메시지도 보도가 됐는데요. 여기서 민 씨는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하다. 매도 타이밍을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이제 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또 다른 보도도 JTBC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1차 시기에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가 2010년 3월 김건희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 원과 또 김건희 여사가 이 시기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금액이 일치하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이 씨를 조사하면서 이 손실 보전금이 아니냐라고 묻자 이 씨는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4개월간 맡겼지만 약 4천만 원 가량 손실을 봤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 씨에게 4,700만 원 비슷한 금액의 어떤 이 금액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앞서 알려드렸던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서 도이치 의혹까지 해가지고 영부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전국인데요. 또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그간 두 차례 수사 심의를 거쳤는데 김 여사 수심의 때는 불기소 권고가 나왔고 또 최재형 목사 때는 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또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목사만 기소하고 김 여사는 불기소할 경우에 또 봐주기 처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기소할 거라고 보십니까? 검찰에서? 뭘로요? 도이치모터 사건 두 개인데 각각 다를 거라고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그리고 명품백 사건 이렇게 있는데 안 합니다. 둘 다. 명품백은 안 하고 예. 도이치모터스는 당분간 결론이 안 납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끌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무슨 결론을 내요?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JTBC 보도가 김건희 여사와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약한 얘기입니다. 이게. 고약하다. 예.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예. 제 입장에서는 예. 아주 흥미진진하고 아주 야 이런 게 이런 게 있네 이렇게 뭐 이런 기분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고약한 보도인데 한 점을 딱 가리키고 있어요. 이 모든 일련의 보도들이 다. 그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들 쭉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때문에 손을 떼게 되면서 이종호 씨하고 갑자기 연락하는 이종호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게 당시에 뭐였어? 어떤 부분이 불법이었어? 이런 거 물어보는 대목 있잖아요. 수사지휘권 박탈 가능한 그 시점. 그런 연락을 했다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그 무슨 편지가 발견된 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주포에? 편지 발견된 예. 거. 그 다음에 민모 씨하고 또 이 2차 작전 시기에 그때가 이제 몇 년도인지 지금 2012년인가 잊어버렸는데 2차 작전 시기에 민모 씨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이 매도 타이밍을 알려준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도를 예고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 보도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손실을 보존해줬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주가 조작 뭐 하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주가 조작을 시동을 걸 때든지 아니면 1차 작전을 할 때든지 그때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주가 조작을 막 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인데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손해를 보고 나는 털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 손해를 본 거에 있어서 보존을 해줬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상상을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자고요. 주식 투자를 했어요. 내가. 건전하게. 네. 어떤 사람이 김은지의 뉴스인에서 종목을 추천해줘가지고 내가 돈을 넣었다고요. 근데 4천만 원 손해봤어요. 김은지 뉴스인에 가갖고 항의했습니다. 김은지는 뭐라고 할 겁니까? 저희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당황하세요? 아니, 원했던 답이 아니시군요. 그래, 근데 추천을 했다고 치고, 네. 왜 당신이 추천한데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4천만 원 잃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김은지는 뭐라고 답하겠어요? 근데 보통은 여기다가 자기 책임 아니라고 쓰지 않나요? 예. 보통은 그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예. 투자는 본인 예. 책임이고 예. 왜 내 말을 믿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상황은 김은지가 김민아한테 죄송해요. 4천만 원을 물어준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런 보도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뭘 뜻합니까? 김은지가 나한테 뭘 약속을 해준 거죠 그 사전에. 이 여기다가 돈을 넣으면 이득이 돌아옵니다라고 4천만 원 이 주식에 넣으면 반드시 뭐가 됩니다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돈을 보존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주가 조작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대하여 양측이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었고 어떤 종류의 행위를 거의 분담하여서 지금 한 모양새가 되는 거잖아요. 요 지금 보도를 JTBC가 예고했다라는 것에 어떤 그 지금 아직 보도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예. 그 골격을 얘기를 하면은 이따 밤에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아까 편지 말씀드렸잖아요. 편지에 보면은 요 방금 말씀하신 편지 보면은 김건희 여사만 처벌을 안 받는 게 억울하다 뭐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김건희 여사만 빼면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형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항변하지 않습니까? 이거 핵심 뭐예요? 김건희 여사도 우리 일당인데, 예? 우리 일당인데, 우리 집단의 일당인데 왜 자기만 빠져나가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종호 형님은 거기에 왜 그거 거들어 줍니까? 이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이종호. 예. 네. 그 얘기죠 이게. 같은 일당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모 씨랑 그 주식 타이밍 얘기하는 거 매도 타이밍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똑같은 거거든요. 다 뭘 가리키고 있느냐. 같은 공범일 수 있다라는 거를 가리키는 보도가 쭉 나오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왜 중요하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 하나같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주인 손모 씨가 방조 혐의가 유죄가 나왔네요.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방조 혐의라는 거는 이 사법부에서 뭐라고 판시를 합니까? 재판부가 뭐라고 판시를 했어요? 이게 주가 조작인 거를 알고 주가 조작인 거에 대해서 이게 주가 조작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약간의 도움을 준 것만으로도 방조 혐의는 성립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정도만 해도 방조 혐의는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보도는 그 방조를 거의 넘어서 가지고 공동정범까지도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맥락에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방조는 인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드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근데 검찰이 이걸 다 수사를 해놓고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이 JTBC는 저희가 검찰의 빨대를 꽂았더니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지금 보도의 핵심을 다 보면은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확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검찰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보도 못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버려 뒀던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은 지금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은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주가 조작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 알고 공동으로 같이 분담을 해갖고 실행하지 않았으면, 즉 그런 공동정범이 이 성립을 하지 않았으면은 쩐주는 무죄야. 이 논리로 그동안 이제 회피해왔던 건데 방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는 공동정범일 수도 있네. 얘기를 하면은 기소를 하든지 뭘 해야죠. 근데 이럴 근데 것이다. 무섭잖아요. 누가요? 예? 권력이. 검찰이 권력 아닌가요? 예? 검찰이 권력 그 자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니까 그리고 여긴 이제 그 윤통령, 김통령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기도 저렇고 뭐 하면은 이렇게 하기도 저렇고 뭐 저렇게 하기도 뭐 하면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이 모드로 가지 않을까, 침대 축구로 가지 않을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이라는 회초리로 한번 이제 맞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특검이라는 해초리는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다 심상치가 아닌데 최재형 목사도 보세요. 근데 최재형 목사 얘기도 이것도 검찰이 아주 골치가 아픈 얘기예요, 이게. 보통 수사심의라는 데에서 가령 이거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판단을 했을 때 검찰이 수사심의에 계신 분들은 비록 불기소를 판단하셨지만 저희는 한번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은 뭘 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기소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소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사심의마저 기소를 한번 해야겠어요. 라고 판단을 하는데 검찰이 이거는 기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예? 왜 기소를 하려고 있는 사람들인데. 검찰 밖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기소건이야 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볼 때 기소하는 건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 조사를 받는데 최재형 목사가 조사를 받는데 저는 청탁 목적이었어요 라고 하는데 검사가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거는 청탁 목적이 아니에요. 목사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그건 청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 청탁이 안 됩니다. 이런 건데 아무튼 그러고 있다가 수사심의가 어쨌든 기소를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최재형 목사를. 근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가방을 받은 사람은 지금 수사심의가 불기소하라고 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그거는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수사심의에서는 불기소하라고 한 것이고 이거는 최재형 목사가 나를 수사심의에 좀 해주세요라고 그래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소집한 이 수심위에서는 기소를 하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그러면은 준 사람은 기소하고 받은 사람은 불기소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불기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죠. 수사심의가 기소하라고 그랬는데 검찰이 불기소하면은 그 검찰이 욕먹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욕을 먹게 되겠죠. 그래서 욕을 먹지 않으려면은 무슨 논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목사님을 기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목사님을 그러면 그렇게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처벌이 안 되고 목사님은 뭐 하여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을 기소하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을 기소하잖아요. 대통령을? 그렇죠.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 것처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알았을 때 인지했을 때 가방을 받았다는 걸 신고했어야 됐네. 근데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럼 대통령에 대한 어떤 형사적인 부분을 다뤄야겠네. 얘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래 생각을 해봤어요. 검사가. 제가 쭉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청탁금지법을 잘 보면은 준 사람은 주는 사람에 있어서는 그냥 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직무와 연관하여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그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받는 사람은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는 사람은 그냥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최재형 목사는 준 사람이잖아요. 준 사람에 대해서 기소할 때는 직무 연관성하고는 상관없이 기소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안 따져도 되죠. 이렇게 기소하면은 김은지의 뉴스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솜방망이고 웃기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야 이것도 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돌고 돌아서 그냥 우리가 욕먹고 말자 이런 다음에 다 불기소하자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럼 검찰이 뭡니까 지금? 이런 검찰이 뭐예요? 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사실 근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예. 혼자 뒤집어 쓰자. 우리가 뒤집어 쓰자. 우리가 불기소하는 걸로 그냥 혼자 뒤집어 쓰고 끝내자. 아, 네. 대통령과 여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지금. 가장 깔끔하게. 예. 우리가 그냥 바보 같습니다. 우리가 바보입니다. 불기소하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비판을 안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당연히 네. 우리가 욕먹고 말자. 네,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자, 세 번째 뉴스 키워드 간단하게 좀 가볼까요? 네, 국민의힘 이탈표 얼마나?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이루어졌죠. 네, 본회의가 한창 열리고 있어서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는 사실 윤 대통령이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때 재의결 수순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제 향후 여권의 어떤 리스크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이 친한계 표심에 따라서 이 재의결 국면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또 2부에서 자세하게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뭐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면 여권의 이탈표, 이것도 2부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아이템과 관련해서 혹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이거는 그만 얘기하라는 뜻인데. 네. 왜냐하면 2부 스포가 너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긴 그래요? 한데요. 예, 그래도 예. 아니 그러면은 이탈표가 나오는 게 싫으면 윤석열 대통령 이탈표가 나오는 게 싫겠죠? 한동훈 대표하고 단둘이 5분이라도 산책을 했어야죠. 그쵸? 독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꼭 독대가 아니더라도 예. 단둘이 뭐 도보다리 회담이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멀리서 망원 렌즈로 찍고 와 저 두 사람이 와 새소리가 들리고 와 이거 뭘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옆에서 중계도 하고 뭐 이러면서 뭐라도 했어야지. 그렇게 뭐라도 뭐 하자고 하는데 아무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대통령실은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90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는 브리핑은 그것도 서면으로 브리핑을 했는데 그거 봤어요? 서면 브리핑한 거? 양자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거기서 그리고 계란말이가 잘 안 굴려졌다 이 말씀을 하시고 원래는 여기서 바베큐를 하려고 그랬다 이거를 말씀하시고 국회 여야 축구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 물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네, 한동훈 대표가 고기를 좋아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기를 좋아해서 먹는 건지 제가 그 말은 들었어요. 술자리를 못 가지니까 뭐 술자리를 안 하니까 기자들이나 이런 뭐 만나야 될 때 고기를 산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또 고기를 사고 본인은 많이 안 먹는데 뭐 제로콜라를 쭉쭉 뭐 먹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뭐 아무튼 그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그러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상식적으로는 이제 이탈표 국면 이런 게 올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그래도 뭐 별 말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산책이라도 한번 해줬으면은 예. 모를 일인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분수 산책은 한 10분 정도 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단둘이 한 겁니까 그거? 단둘이 만난 시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둘이 안 했어요 그거. 예. 아마 추경호 대표 같이 했거나 그럴걸요. 예. 그러니까 단둘이 뭘 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대표가 뭘 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탈을 안 해야 되나 이렇게 가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이게 뭐냐 대통령은 예? 야, 술이나 마시자. 그것도 뭐 3-4 모여가지고 막 세상을 한탄하고 막 미치겠다 막.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거기서 뭐가 돼서 아마 이게 단속이 될 거야 이렇게 평론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게 아니고 왜 대통령이 뭐 안 들려 이렇게 하니까 예측을 못 하겠어요 예측을. 예측을 하기 어려운 김민하 평론가이지만 2부에서는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9월 26일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에 1부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 하나 하겠습니다. 인터넷 TV 설치 정수기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시에 최대 30만 원, 쓰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 시에는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
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만의 혜택이 있는데요. 인터넷 비교원 가입 시에는 시사인 유튜브 시청자라고 말씀하시면 웰세이브의 비타민 B 제품을 추가 사은품으로 드린다라고 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김은재 뉴스인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게스트와 함께 할 테니까요.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